이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일반 이제 기기들의 일반 IT 기기들에서 쓸 수 있는 OS의 이제 스택과 이제 그런 OS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차량을 쓰려고 그러면 차량에 대한 이제 스택과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차량에 대한 스펙과 기능들을 정리해서 두는 게 이제 AG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요타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커넥티카에 대한 이제 동영상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간관계에서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차량에 탑승 전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네 목적지라든지 이런 거를 싱크를 해서 차량으로 보내서 차량에서 이제 차량을 타고 주행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이제 차량용 플랫폼이 적용돼서 커넥티드카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몇 년 전에 만든 동영상인데 지금은 뭐 여러 이제 OEM 하이엔드 카에 많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EM이 그러면 각 자기네 모델마다 그리고 다른 이제 OEM 그리고 이제 뭐 애플이나 구리나 ICT 업체에 비해서 차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이 실질적으로 현대, BMW 이런 자동차 OEM이 실질적으로 차를 그 브랜드를 갖고 사는 고객이 우리 고객이 자기네 고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UI, UX에 대한 차별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자동차에 있는 API들이 오픈돼서 차량에 있는 많은 이제 기능들과 연동이 돼서 정보들과 연동이 되고 그 기반으로 이제 커넥티드카가 되면서 이제 클라우드든 서버에 있는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과 콘텐츠가 연동이 돼서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커넥티드카와 플랫폼이 적용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에 대한 오너십을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EM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갖고 가고 있는 이제 전략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기존에 이 1, 2, 3이 있는데요.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바이두나 알리바바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IT 기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업체들이 컨텐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자동차 회사가 직접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뭐 컨텐츠 업체가 제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 도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노력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지식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알리바바나 바이두가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막게 되면 이걸 도입한 차량과 도입하지 않은 차량은 균형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영역에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IT 인더스트리가 이 부분 이제 VRM, 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실제 이제 운전자 정보, 그다음 케인 데이터, 텔레메트리 정보를 가져가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CRM.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외부랑 연결이 연결되는 정비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되는 이제 서비스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이제 기존 ICT 업체들이고요. 그 업체들이 잘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 OEM이 갖고 있고 오픈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OEM이 패키지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OEM 정책이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는데 기존은 이제 기존 ICT 업체들의 서비스를 쓰면서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제휴로 해서 할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들이 도입을 할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비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하고 커스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화를 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알리바바나 바이두 하려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오너십을 갖고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스텝으로 좀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해보면요. 일단 OEM이 UI, UX 부분에 대한 부분, 콘텐츠 서비스를 외부에서 도입하면 직접 하든지 간에 이제 UI, UX 부분은 이제 자기 다른 OEM과 차별화 그리고 플러스 각 티어별로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자동차 모델별로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 달에 이제 런칭되는 인도 OEM이랑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런칭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넘었으면 차량에 있는 운전자 데이터나 캠 데이터나 이런 것 텔레메틱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운전자에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은
에코드라이빙 앱이라고 해서 이제 샘플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전자 습관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운전자한테 이제 뭐 운전 습관이 어떻고 그다음에 스코어가 어떻게 이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GM에서 지난 이제 그 테스트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비클 VRM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RM 서비스가 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쪽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뭐 브레이크는 어떤지, 뭐 미션은 어떤지, 엔진 어떤지를 쉽게 해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ICT 업체가 자동차가 여러 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뭐 쉬운 그런 서비스가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랑 연계되는 이제 고장이 났다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거나 뭐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외부에 있는 정비소라든지 아니면 딜러라든지 뭐 대리점이라든지 보험사 이런 데는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결국은 VR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포테인먼트 쪽, 그 다음에 VR 쪽, CRM 쪽으로 갖다가 지금 그 각 OEM들이 당연히 이제 그 ICT 업체들도 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OEM들이 이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오토모티브 마케팅의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기존에 있는 OEM과 티어 1 업체들도 이렇게 딱 묶여있던 게 이제 그 ICT 업체들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 업체로서는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사업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점점. 이제 API가 오픈되고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를 파는 거 말고 자동차가 팔린 다음에 중고차라든지 그 카센터라든지 정비죠. 그 다음에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차량 이제 이러한 그 보험 이런 부분들이 차를 팔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계된 시장들에 대한 매출을 누가 가져가느냐.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뭐 계열사를 갖고 있건 제휴를 하고 있건 아니면 뭐 어떻게 연계돼서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누가 이제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가져가냐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자동차에는 API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정보라든지 사고 정보라든지가 이제 차량을 뭐 중고차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보험이라든지 중고차, 메인터넌스, 렌트카가 이제 별도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픈 API가 되면 자동차에 있는 정보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모바일폰 마켓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통신사라든지 스마트폰 제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iOS,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삼성, LG, 샤오미폰과 상관없이 이후에 있는 그 스마트폰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업체들은 이제 폰 제조사가 아니라 결국은 이 위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에어비앤비나 트위터 뭐 이런 스퀘어라든지 이런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스크린 중에 하나로 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OS라든지 자동차 제조사 상관없이 이러한 그 자동차가 팔리고 난 다음에 있는 이제 어떤 서비스라든지 큰 API 기반의 서비스 마켓들이 커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어도 자동차 OEM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ICT 업체 또는 다른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가 고민되고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러한 이제 표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OEM이랑 그다음에 ICT 업체들이 어떻게 그 차량 IT 시장을 갖다가 이제 공략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 거고요. 뭐 제 시간이 다 돼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자동차 쪽도 그 스마트폰처럼 그 API가 오픈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게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굉장히 그 부분 어려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그 부분이 이제 일반 스마트폰처럼
그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오픈되진 않을 것 같고요. 자동차 OEM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을 폐쇄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오픈한 업체에 비해서 서비스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오픈했을 때는 이게 뭐 보안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해킹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API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제 일반 콘텐츠 업체들에다 오픈해야 될 레벨, 그리고 전략 파트너에다가 오픈해야 될 레벨,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레벨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이제 몇 년 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라든지 AGL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각 OEM별로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